2010년대 10년 내내 30년 전쟁은 계속됩니다. BOE 등 중국 기업은 정부 돈을 끌어와 공장을 짓고 한국 인재를 빼갔습니다. 그러니 전쟁이죠.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중국이 추격하는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은 시간차가 없습니다. 오늘 한중 경제협력 32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나는 지난 32년 양국 경제협력을 30년 전쟁으로 요약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었죠. 백색가전이나 기계, 철강, 조선, 그리고 자동차까지 중국의 성장은 그 자체가 한국 산업을 추격하고 추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30년 전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영역이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전쟁의 시작은 TV나 PC 등에 쓰이는 CRT, 브라운관 모니터였습니다. 우리 기업은 1992년 수교와 함께 중국에 진출했고 한때 중국 시장의 약 70%를 먹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시장을 한국에 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10년 거세게 기술 추격을 하게 됐고 2000년대 중반 한국 CRT 기술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우리는 LCD로 갈아탑니다. 평판 모니터로 다시 중국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죠. 중국이 이를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또 추격했고 다시 10년이 지난 2010년대 중반 다시 LCD도 따라잡았습니다. BOE라는 회사가 그 추격전의 선봉에 섰는데요. 당시 한국의 현대전자,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분사한 LCD 분야 자회사인 하이디스를 인수해서 발족됐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로 한국 기술을 추격하게 된 셈입니다. 지금 LCD 분야 우리 기업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BOE가 한국 기술로 무장해서 한국 기술을 포위하고 밀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LCD에서 밀린 우리는 또 다른 병기 OLED, 즉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집요했죠. 그렇다면 지금 디스플레이 전선의 전황은 어떨까요?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올 상반기 스마트폰, 태블릿용 중소형 OLED 시장 1위 자리를 결국 중국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7%인데 비해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 점유율은 49.3%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10%포인트 늘었고 우리는 꼭 그만큼 빠졌습니다. 업계에서는 OLED 전선도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자국 OLED 모니터 부품을 쓰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나 샤오미, 오포, 비포 등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들은 이제 BOE 등 자국 브랜드 OLED만을 씁니다. 자국 기술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얘기는 곧 중국이 OLED 추격에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LED 추월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스마트폰 관련 산업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삼성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대략 20%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1% 점유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에게 OLED 모니터라고는 중간재를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팔고 카메라 모듈을 팔고 디스플레이를 팔았습니다. 그게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중국에서 형성되었던 중간재 교역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OLED 기술 추격에 성공했다는 것은 곧 그동안 중간재 교육으로 누렸던 우리의 시장 이점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최종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시장에서도 우리와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OLED 뿐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의 산업기술은 백색가전에서 시작해서 조선,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한국 산업기술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젠 반도체마저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조차 한중 기술 수준이 역전됐다고 공식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전기차, IoT,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저 멀리 앞서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중간재도 중국이 잘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중간재를 우리가 수입해서
가공해야 할 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저앉고 말 것인가요? 이대로 잡힐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OLED 분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업계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OLED를 새로운 우리의 병기로 키우고 있는 것이죠. LG, 삼성 등 각 기업들은 기술 선점을 위해서 고군분투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디스플레이 시장도 끝이다 라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판을 바꿔서 도전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2021년 마이크로 LED를 국가 육성 기술 항목으로 채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 2월 중국 공업정보화부, 과학기부, 교육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지원 의견은 오는 2027년까지 마이크로 LED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먼저 이 분야 치고 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30년 전쟁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와 함께 아직은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사실 이 둘을 제외하면 이제 남은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그 산업은 여지없이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업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업계가 마이크로 LED 기술로 다시 판을 흔들려 하듯이 다른 업계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정부와 기업이 전열을 가다듬어 대응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산업 종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